안녕하세요. 제재연구소입니다. 차기 정부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재개발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토지, 상가 등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도 부여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위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주택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입주권이 부여되는데요. 오늘은 뚜껑 매물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란 과거 피난민 등이 대지 소유권이 없이 공유지나 사유지를 점거해 지은 무허가 주택을 말합니다. 사실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나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거주자나 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있는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주택이 4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허가 건물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개발 구역이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 공람 공고를 했으면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 분양 자격을 준다는 조합 정관이 있을 때 그 소유자의 분양 자격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확인 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거나 이게 없다면 항공사진 등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인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중 1989년 1월 24일 이전에는 있었으나 이후 어느 시점에 철거해도 다시 지은 건물로 종전 무허가 건축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건물은 입주권을 얻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진만 믿고 거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후에 증개축, 신축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입증할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없을 경우 소유자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요. 무허가 건물은 민법상 소유권이 아닌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자를 입주권 부여 대상자로 봅니다. 일단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으로 처분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상하수도 요금 납부내역, 매수 당시 점유자, 주변 이웃 탐문 등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정확한 권리자를 확인 후 매수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조합 정관에 입주권을 준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의 존재, 조합 정관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토지 소유자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일자가 권리 산정 기준을 이유라면 반드시 토지 소유권도 함께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 동일인의 소유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만 매수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분양을 신청해야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도정법조례 제27조 1항을 보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소유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특정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영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해야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도, 세탁기, 온열기,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주거용 건물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무허가 건축물 입주권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4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허가 건물임을 입증할 것. 두 번째,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입증할 것. 세 번째, 조합 정관에 입주권을 준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 네 번째,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 물건을 투자 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시다고요? 사실 뚜껑 매물은 감정가 없이 오롯이 프리미엄만으로 투자하는 특수 물건이기에 고수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덜컥 계약했다가 큰 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 사용료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전 소유자가 처음부터 토지 점유료를 내지 않았다면 쌓인 금액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 매수 시 점유 사용료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며 미납 상태라면 매수 전 사용료 부분을 해결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 후 납부 영수증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실제 면적과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면적과 관리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비교해야만 하는데요. 향후 감정평가 시에 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지며 점유 면적이 넓을수록 권리가액이 커져서 평형 선택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물건이 재개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질비한 곳은 다른 구역보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무허가 건물에 투자하기 전 해당 물건이 재개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기본 계획 구역에서 벗어나 있거나 구역 지정이 취소된다면 당연히 입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구역 물건 중 무허가 주택, 뚜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건물 금액은 거의 없이 프리미엄만 주고 사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건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적으며 취등록세가 4.6%로 다주택자나 법인 투자에게 유리한 면이 많은 만큼 수익률이 높은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 입주권 인정 조건을 잘 따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좋은 정보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